클라우드 환경에서 HADR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HADR을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구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멘텍에서 제공해주는 HADR 솔루션을 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클라우드 센터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고가형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전체 가용성에 대한 개요, 그리고 현재 서비스의 복구 현실이 어떠한지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복구 현실에 어떤 갭을 메꿀 수 있는 저희 멘텍의 HADR 솔루션을 저희가 잠깐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IT가 장애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다운, 자연재해, 인재로 인해서 센터가 불이 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되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에 IT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장애가 더 이상 발생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IT가 더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복잡성 때문에 수시로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오픈소스로 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자유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이제 장애들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더욱더 복잡해지더라는 거죠. 자, 우리 보안 같은 측면에서도 한번 보죠. 이 보안 솔루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수록 이걸 또 해킹하고, 그리고 보안 사고를 또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들이 또 더욱더 고도화되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공포에 몰아넣는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흔한 말로 약이 없다 그러죠. 이 정도로 해킹 사고나 보안 사고 자체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더욱더 많은 보안 사고가 일어나듯이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IT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많은 장애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보다 더 큰 이슈는 뭐냐면, 자, 예전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 대수가 많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장애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이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간결했는데, 지금은 대수가 무진장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 이를 관리하고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인원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죠. 오히려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2명이 시스템을 한 10대 정도 매니지먼트 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2명이 한 400대, 500대 정도를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더더욱 가상화, 클라우드로 이렇게 무빙해야 됐을 때는 우리가 예측 못할 정도로 시스템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IT 자원 자체가 무한으로 거의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원에 대해서 자동화된 어떤 장애에 대한 대처나 자동화된 확장성,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IT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거의 이제 불가능해지는 세대에 우리가 현재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IT의 모든 비즈니스가 의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나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 기업이나 기관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IT 연속성을 위해서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이제 솔루션들을 다 도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백업 솔루션들, 이런 거 도입하는 거를 이제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백업 도입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육박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프라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백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의무적으로 백업 체계를 다 꾸려나가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노트북에 대해서 지금 현재 2년째 매일마다 데일리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백업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그동안 멘텍이 전통적으로 많이 제공을 해왔던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이중화를 통해서 한쪽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쪽 시스템 쪽을 즉각적으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또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복제를 하기도 합니다. 시스템 이중화를 해놓고 보니까 스토리지가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 빈도수를 보니까. 그래서 데이터도 실시간 복제를 통해서 또 고가형 구성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멘텍이 전통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왔던 솔루션 영역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자원을 통합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용성 관제센터 이런 것도 또 꾸며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산센터를 꾸며놨는데 이제 재해가 나게 되면 서비스를 못하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서부 지역 쪽에 서울의 서부 지역 쪽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죠. 그때도
예, 저희 고객들 중에 몇 군데가 이제 제가 선포된 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백업 받고 HA 구성하고 스토리지에 대한 이중화를 해놔도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센터에 전기가 다 나가게 돼버리면 예, 뭐 이렇게 고가형 구성하거나 보험을 들어오는 자체가 이제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원격지에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나 대기업들, 주요 공기업들이나 뭐 금융 통신기업들 이런 데는 제휴복구 센터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주기적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 소산을 해서 운영센터가 재개가 나면 재해복구 센터를 가동하는 이런 체계로 현재 전산 인프라를 꾸며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산 인프라들이 서비스 복구가 잘 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서비스 복구가 그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 현실이 어떠한지 이것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백업을 구축하고 고가형을 구축하고 재복구 원격으로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을 구축했던 뭐 이런 것들이 크나큰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한 벌 가지고 있는 것도 두 벌 가지고 있는 데 비용이 더 듭니다. 그리고 HA를 구축하나 재복구를 구축을 했었을 때 우리가 팍스만 갖다 놓거나 데이터만 갖다 놓으면 다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에 또 비용이 들죠. 특히 재복구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건물, 이런 인프라들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또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또 막대한 또 애플리케이션들의 이중 투자 이런 비용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두 번째도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한 대 운영하는 것보다 두 대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복잡을 하죠. 그리고 운영과 대기간은 항상 어떤 동기화,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내가 백업 받아놓은 데이터가 제대로 리스토어가 되고 서비스로 올릴 수 있을까? A 서버가 장애가 나면 B 서버로 즉각적으로 페일오버가 가능할까?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재해가 나면 타겟 쪽으로 복제를 해놓은 재해복구 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자, 이런 의구심이 왜 드는지 하나의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은 2015년 12월 9일 날 베타 뉴스에서 발표했던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백업과 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과 실제 현실이 어떠한지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요. 백업 데이터의 복구 실패율이 약 40%에 육박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백업을 구축하셨거나 아니면 뭐 파트너분들은 고객사한테 백업을 제안을 하셨을 거예요. 장애나거나 재해가 나면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스토리지에 리스토어를 하고 비즈니스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토어 해놓고 보니까 못 쓰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리스토어 자체가 또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 테이프 미디어가 씹혔거나 디스크 블럭이 깨졌거나 아니면 백업받은 데이터, 요즘 또 압축 백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복제거나 압축 백업 같은 경우 공통되는 하나의 블락이 만약에 손상을 입게 되면 그 블락을 공유하는 모든 파일 시스템들 다 못 씁니다. 자, 이런 요인 때문에 백업 데이터의 복구 실패율이 무려 40%에 육박하더라는 거죠. 자, 이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스토어가 끝나고 나면 한 60%가 리스토어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를 올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를 올리는데 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비즈니스 복구 실패율은 70%에 육박하더라는 거죠. 즉 우리가 백업, 재복구 다 구축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서비스 복구가 가능한 확률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충격적인 어떤 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백업받은 데이터, 복제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상시에 좀 모의 훈련을 자주 해야 됩니다. 모의 훈련을 자주 해서 백업 가능한 상황인지, 백업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복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우리가 이런 걸 가려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모의 훈련을 그렇게 자주 못하더라는 거죠. 네. 자, 이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루션은 그럼 과연 백업과 복제 솔루션이랑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백업, 그 다음에 재복구 이런 것들이 도입되거나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거의 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백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왔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솔루션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백업, 리커버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 백업 그 자체, 그 다음에 데이터의 복제 그 자체에서만 초점을 맞춰왔지 복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백업 받거나 데이터를 복제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퇴근할 때마다 테이블 걸어놓거나 복제를 걸어놓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자동으로 백업을 잘 받아줍니다.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데이터를 원격으로 소산을 잘 해줍니다.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요. 복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이터를 리스토어를 하고 혹은 또 우리가 모의 훈련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고 비즈니스를 리커버리하는 이 모든 과정은 전부 다 수작업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백업하고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은 자동으로 다 하면서 복구는 다 우리가 다 수작업으로 인력에 의존해서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난 20년간 그래 왔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 이렇게 수작업인 요소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비즈니스 복구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인프라 환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게 인프라가 무한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적 요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서 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때 보면 그 유지보수 인력들도 변동이 굉장히 잦아요. 그러니까 즉 숙련된 이 인프라를 이해하고 숙련된 사람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에 우리가 현재 처해 있더라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복구에 대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백업, 복제, 고가형 솔루션. 이거 근데 우리가 왜 도입합니까? 자, 도입하는 목적이 데이터를 백업을 받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솔루션들을 다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백업 받는 거에만 그동안 신경을 써왔지 복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써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백업과 리스토어에 대해서 데이터 리커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초점을 이제 더 이상 백업 받는 것 자체보다는 백업 받는 건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시프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데이터 백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왔고 그리고 모의 훈련을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재해가 나거나 장애가 나게 되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플로우대로 우리가 그동안 복구를 해왔습니다. 장애를 인지하고 혹은 재난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복구가 가능한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완전 다 날아갔거나 센터가 완전히 다 망가졌다. 뭐 이러면 이제 복구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 재해나 장애를 선언하고 백업된 혹은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스토리지에 리스토어를 하고 서버에 마운트를 하고 또 애플리케이션 올리고 DB 올리고 뭐 이런 순서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외부 벤더에 의존적으로 많이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엔지니어 섭외를 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복구 절차를 리뷰를 하고 복구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정해진 RTO 내에 과연 복구가 가능하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대부분 3시간 내에 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금감원에서 지침이 내려져 있고요. 또 주요 국가기관들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에 복구를 해라. 이런 지침도 내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과거 방식으로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복구를 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정해진 RTO 내에 복구가 가능한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훈련 부분인데요. 자, 아까 제가 그 기사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백업된 데이터가 리스토어 성공할 확률이 6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리커버리가 성공할 확률은 30%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모의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자주 수행을 함으로써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찾아내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의 훈련은 우리가 자주 못합니다. 많이 해야 1년에 4번, 혹은 1년에 한 번,
단기에 한번 이 정도 수행하는데 이 모의훈련조차도 너무나 많은 인력 소모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은 회의실 방에 외부 엔지니어 한 30명에서 100명 정도 모여서 스토리지 업체는 뭐 스토리지에 관련된 것만, 서버 업체는 서버에 관련된 것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만, 애플리케이션 업체는 애플리케이션만 관련된 일만, 네트워크 업체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련된 것만, 본인 것만 이제 모의훈련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자원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업무를 이루는데 거의 연계 없이 각자 알아서 자기들 자원에 대해서 모의훈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모의훈련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의외로.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너무 많은 인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또 자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개선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접근 방식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솔루션 기대치보다 비용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국은 30% 복구 가능한 인프라를 현재까지 우리가 꾸며왔더라는 거죠. 자, 이게 그럼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이 기대치만큼 복구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AWS의 S3가 큰 장애가 나서 어마어마한 다운타임 발생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죠. 클라우드 센터에서 의외로 많은 장애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구, 그 다음에 재복구, 백업,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비용 대비 기대치, 솔루션에 대한 복구 성능이 낮은데 그럼 이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자, 저희는 이 해결할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활용을 해라. 특히 이제 재복구 같은 경우, 재복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센터, 퍼블릭 클라우드를 재복구 센터로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토메이션. 자, 아까 모의 훈련을 하고 데이터를 리스트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고 또 비즈니스를 리커버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걸 다 전적으로 자동화를 하자는 겁니다. 장애 인지부터 시작해서 복구, 이 모든 과정을 싹 다 자동화를 하자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복구가 됐는지, 어느 단계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제 눈으로 다 보여주자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가 비즈니스 복구에 대한 자동화를 얘기를 한다면 각각의 벤더들이 자체적으로 스크립트를 짜왔습니다. 스토리지 업체는 복제된 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스크립트를 짰고요. 서버 업체는 이 볼륨을 자기 서버에 마운트하는 또 스크립트를 짜왔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올리는,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은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하는 각각의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짜왔습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게 다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그 외부 전문 엔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리고 모든 장애 감지부터 시작해서 복구를 다 자동화하자. 세 번째, 모든 일련의 복구 성공, 실패 여부를 눈으로 다 보여주자. 이것이 저희가 해결 가능한 솔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멘텍의 HADR 솔루션은 클라우드를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장애 감지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복구를 다 자동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성공했고 어느 단계까지 실패했는지 이를 다 눈으로 보여주는 솔루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자동화된 HADR을 꾸밀 수 있는 솔루션 스택을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서버 이중화 클러스터를 통해서 실시간 블락 레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토리지에 대해서 원격으로 소산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또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재해가 나거나 장이 났을 때 모든 데이터 리스트화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 가동하는 거, 네트워크까지 리라우팅하는 이 모든 전적인 과정을 자동화로 다 복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프라미스에서 애니 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렇게 자동화된 DR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리미스 상에서 저희가 이제 윈도우즈, 뭐 리눅스,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오픈스택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마존, 애저, KT, 네이버 등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서버 이중화와 데이터 실시간 복제 부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MCCS라는 제품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그 HLDR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유연한 구성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장 공유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버 간 실시간 복제, 외장 공유가 없는 경우 운영 서버에서 타겟 서버 쪽으로 실시간 데이터 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외장 어레이 없이 데이터 복제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내에 HA 구성된 이 시스템을 원격으로 또 데이터 한 번 더 떠서 실시간으로 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물리에서 물리로, 물리에서 가상으로, 가상에서 가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해서 이렇게 HADR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클라우드를 구성하게 되면 굉장히 자원들이 많아진다 그랬죠. 자원들이 많아지면 HA 구성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실시간 백업으로 스토리지에 대해서 이중화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인프라의 현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웹 기반의 통합 가용성 관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 상관없이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하나의 화면에서 다 관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를 또 부서별로, 팀별로 접근 권한을 통해서 A 부서가 볼 클러스터, B 부서가 볼 클러스터 이렇게 다 나눠서 접근 권한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복제를 블럭 레벨로 저희가 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커널 드라이버 영역에서 파일 시스템과 볼륨 사이에 소프트웨어가 위치를 하게 되고요. 중간에 이 복제 커널 드라이버가 하는 역할은 변경된 블럭을 캡처를 합니다. 변경된 블럭을 캡처해서 한 번은 자기 디스크에 쓰고 그와 동시에 타겟 쪽 서버 쪽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TCP/IP 네트워크를 통해서 날려보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HA랑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소스와 타겟을 자동으로 또 리버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변경된 블럭을 스트리머로 계속 캡처를 해서 스트리머로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낮은 밴드를 가지고서도 실시간으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복제는 동기, 비동기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동기 방식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신호를 받으면 소스 쪽에 같이 라이트를 해주는 이 방식이 동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방식은 운영과 대기 서버 간 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일치성이 100% 보장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이 중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 쓰기 IO는 중간에 복제 네트워크에 크게 좀 좌지우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 방식으로 구성할 때는 반드시 운영 서버와 대기 서버 간 네트워크의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ms의 레이턴시가 들어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1기가, 10기가, 40기가의 네트워크로 중간에 좀 뚫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에 보면 비동기 방식은 변경된 블락을 캡처를 해서 운영 서버에 그냥 라이트를 해버립니다. 해버리고 변경된 블락의 카피본을 대기 서버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볼 때는 운영과 대기가 동시에 라이트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빛의 속도로 본다면 운영 서버가 먼저 라이트 되는 거. 이게 바로 비동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비동기 방식은 데이터의 일치성이 보장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원격제 낮은 밴드를 가지고 재복구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컬 내에서 외장 어레이 없이 HA 구성할 때는 저희가 동기 방식으로 복제를 구성하고 HA 구성을 합니다. 저희가 비동기는 절대 비추천입니다. 자, 왜냐? 자, 비동기 방식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서버가 장애나면 대기 서버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간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데이터가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들어간 데이터를 가지고 DB 올리면 DB가 깨져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페일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페일오버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기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레존 여러분들 기능 아마 아실 거예요. 그 MS SQL 자체적으로 복제를 해준과 동시에 HA 구성을 해주는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레존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동기, 비동기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비동기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자동 페일오버가 비활성화됩니다. 반드시 동기 방식으로 구성하셔야 이게 페일오버가 자동 페일오버가 활성화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동기 방식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HA 구성을 해놔 버리면 저희가 데이터가 일치할 때는 자동 페일오버를 해주는데 데이터가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이 페일오버를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고객분께서 타겟 쪽에 들어간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복구를 할 건지 아니면 소스 쪽에 온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복원을 해서 복구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저희 그 경영사들 중에 간혹가다 비동기 방식만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솔루션들, 저가 같은 경우. 자, 이런 분들 비동기 방식으로 구성해놓고 자동 페일오버 다 제공해준다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마치 이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300km의 속도로 자동차 운전하는 거 똑같습니다. 사고가 안 나면 되는데 사고 나면 최소한 사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기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는 경우는 자동 페일오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비추이고 주로 원격지로 데이터를 복제할 때 이럴 때 비동기 방식을 쓰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을 믹싱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D 드라이브는 동기 방식, E 드라이브는 비동기 방식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로컬 내에 HA는 동기 방식으로 설정해 놓고 요게 한 벌을 더 원격으로 보낸다. 이는 또 비동기로 하겠다. 이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두 가지 방식을 믹싱해서 그 장단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동기 방식으로 쓰다가 비동기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방식으로 쓰다가 또 동기 방식으로도 이렇게 모드를 쉽게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트레이드 오프를 하셔서 그 장점을 살려서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HA와 실시간 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은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출시를 했고, 지금 굉장히 핫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짧은 시기 내에 저희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은 저희가 MDRM이라는 제품으로 현재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뭐 MCS하고 전혀 뭐 다른 제품이냐? 거의 이제 비슷한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MCS하고 저희가 똑같은 그 GUI 콘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MCS의 똑같은 콘솔에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더 추가하게 되면 DRM, Digest Recovery Manager라는 이 DRM이라는 메뉴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은 사상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주센터에 재해가 났어요. 혹은 운영센터 쪽에 일부 서버가 아주 크리티컬 재해가 나서 데이터가 다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로컬에서 복구할 때는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리스토어를 하고 업무를 가동하고 그리고 재복구가 만약에 구축이 되어 있으면 운영센터 포기하고 재복구 센터를 다 가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과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복구 과정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걸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구를 하기 위한 우리가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 ERP 업무를 우리가 복구를 하겠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재복구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복구 센터에 복제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복제된 데이터를 리라이트 가능하게 활성화를 해주고 또 이를 해당 서버들에게 마운트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가동하고 애플리케이션 가동하고 네트워크를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장애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런 것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순서대에서 쫙 세워져 있어요. 복구에 대한 모든 과정들 이 복구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UI상에서 워크플로우 엔진입니다. 저희가 제공해주는 이 워크플로우 엔진에서 그립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재해가 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를 딱 클릭을 통해서 모든 복구를 자동화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중심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냐?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해나 장애에 대해서 복구하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줄 때, 이럴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가장 요 목적으로 많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의훈련.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여러분들이 백업받은 데이터, 리스트화 성공률은 60%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복구 성공률은 30%밖에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의훈련을 자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회에서 모의훈련 자주 못한다 그랬죠. 너무 많은 인적 요소가 들기 때문에. 네. 자, 이 모의훈련 자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툴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해서 모의훈련을 자동화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ERP 업무, SCM 업무, 뭐 보험 업무, 카드 업무, 각각 업무에 대해서 모의훈련을 하는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저희가 적용해주는 스케줄에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스케줄에 딱 그 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모의훈련을 수행을 합니다. 네,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보고서까지 다 뽑아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동화된 운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돼서 자동화된 어떤 오퍼레이션에 적용된 뭐 실제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센터간 이전할 때, 자, 요즘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 그리고 지방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센터가 이전되는 이런 사례들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센터가 이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존 센터 내리고 새로운 센터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내리고 가동하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 내리는 순서, 올리는 순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자동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저희가 몇 군데 이렇게 센터 마이그레이션의 이 MDRM, 저희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저희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한 사례들이 또 몇 군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IPL.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IPL을 먼저 다 아실 겁니다. 이니셜 프로그램 로딩이라 그래서 센터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이 모든 자원들을 내렸다가 다시 한번 재기동을 하는 훈련입니다. 모든 어떤 찌꺼기들을 클린하기 위해서, 시스템상에서 남아있는 뭐 메모리를 사용한 찌꺼기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클린하기 위해서 저희 RPL을 주로 많이 분기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요럴 때 자원들을 다 내리고 자원들을 올리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배치 업무들 있죠.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MDRM을 워크플로우에 태워서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QA를 저희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다 자동을 해주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중간 단계에서 릴리즈를 할 때 저희가 보통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마이너 업그레이드, 혹은 메이저 업그레이드 번호를 내놓습니다. 패치를 하거나 이럴 때요. 자, 이럴 때 저희가 새로운 그 릴리즈 버전을 내놓을 때 저희가 테스트하는 항목이 한 250여 가지가 됩니다. 많게는 300가지가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걸 다 수작업으로 다 테스트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작업으로 테스트를 안 하고 저희가 그린 워크플로우를 가동을 합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한 워크플로우 가동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 테스트하는데 보통 저희 QA 담당들이 외주 인원까지 합쳐서 10명이 넘습니다. 이 인원들이 한 달 걸려서 이렇게 QA를 수행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만에 다 끝내버립니다. 모든 이 QA 과정들을. 그래서 이런 잔호화된 배치, 반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의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워크플로우를 GUI를 통해서 저희가 그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GUI 상에서 다양한 어떤 엔진들을 제공해 줍니다. 다양한 명령어를 제공해 주고 그 명령어를 긁어와서 워크플로우를 그리고요. 그리고 모든 복구 단계를 직관적으로 가시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색 V 표시로 됐으면 이 모든 단계가 성공적으로 다 수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 단계에서 복구가 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구가 실패했다는 에러 메시지를 뿌려주고요. 그리고 이 실패를 하게 되면 건너뛸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지 리트라이를 할지 아니면 두 번째 B플랜의 워크플로우를 실행할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되는 이 워크플로우가 만약에 서버다 그러면 서버 내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워크플로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서버 안에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어떤 순서로 오르는지 이걸 또 일목요연하게 가시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렇게 칼라로 표시가 되면 성공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자원들이 다 올라온 거고
저것도 올라오다가 실패가 되게 되면 빨간색 X 표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공, 실패 여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RTO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장애나 재해, 복구를 하게 될 때 얼마나 빨리 복구해야 될 거냐. 각 기업이나 기관마다 RTO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감원에서 3시간 내에 복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입찰 시간 내에 복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크리티컬 주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에 복구를 하라고 정부에서도 뭐 지침을 내린 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복구를 할 때 그 해당되는 복구 시간 내에 복구가 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RTO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모의 훈련 워크를 실행하거나 복구에 대한 워크를 실행하게 되면 각각의 스텝별로 다 시간을 재줍니다. 그래서 전체 RTO에 대해서 시간을 측정해주고 각각의 요소마다 또 RTO를 측정해줍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 빨간 바로 표시된 것들은 전부 다 RTO가 추가된 거예요. 이 샘플 화면 같은 경우는 뭐 DB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웹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됐던 거, 뭐 18초 추가했다, 7초 추가했다, 이런 것들을 다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RPO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고 있다. 그럼 RPO 제로입니다. 그렇죠?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의 약자예요. RPO는. 자, 근데 중간에 네트워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복제가 안 되겠죠. 자, 이러면은 우리 기업이 세우는 RPO 위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요소들을 다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RPO가 뭐 데이터가 얼마간 역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제 네트워크가 현재 끊어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비주얼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RPO에 대한 부분은 해당 그 백업이나 해당 복제 솔루션이 제공해주는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화면에다가 UI적으로 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 저희가 한 4가지 프랙티스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우리가 DR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해복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요 공기업 그리고 방송사, 대기업, 주요 공기업과 같이 어느 정도 큰 예산을 확보가 가능한 이런 데서만 실질적으로 재해복구가 가능했었어요. DR 센터를 꾸민다는 거. 왜냐하면 DR 센터도 하나의 전산 센터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죠. 자, 근데 지금은 이 DR을 꾸미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클라우드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아마존이나 애저나 KT나 네이버나 호스토이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의 클라우드 센터를 임대를 해서 가상 머신을 임대를 해서 우리가 재해복구 센터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장애가 나거나 재해가 나게 되면 원격 백업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서비스를 복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주센터로 향후 정상화 됐을 때 주센터로 다시 원복을 전부 다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서로 다른 클라우드 간 재복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로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전부 다 멀티존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재해가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서비스 가능하다. 여러분들 믿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사실입니다. 멀티존을 다 운영을 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멀티존을 운영을 해서 재해복구를 한다는 뭐냐, 이게 존 전체가 다 무너져야 다른 존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서비스만, 내가 임대한 서비스만 몽창 장애가 났어요. 몽창 재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존으로 그게 넘어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솔루션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EC2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 EC2가 망가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EC2에 대해서 서스파티를 통해서 고가형을 구축하거나 재복구를 구축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복구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멀티존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멀티존은 해당되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프라가 몽창 무너져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 솔루션을 통해서 서로 다른 기존 클라우드 간 이렇게 또 재복구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이는 예시 화면은 AWS에서 애저로 이렇게 복제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이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장애 모니터링을 제공해주고 데이터 복제, 또 자동화된 복구 원복 이것을 다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멀티존에 대한 VM 단위의 HADR을 꾸밀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멀티존을 운영할 경우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전체 인프라가 다 무너져야 다른 존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나의 인프라에 대해서만 내가 임대한 EC2나 스토리지에 대해서만 제의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와 같은 이런 솔루션을 별도 솔루션을 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 단위의 HADR을 꾸밀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해당되는 이 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업무를 이루는 이 군에서 하나의 VM만 장애났다. 그러면 업무별로 이렇게 다른 존으로 또 페일오버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동일 클라우드 존 내에 저희가 또 HA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아마존이나 애저, KT에서 클라우드 이렇게 빌릴 때 이렇게 머신 두 개를 빌리고 그걸 또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HA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국내 뭐 KT, LG U+, 그리고 가비아, 아이넷 호스팅, 다우, 호스트웨이 뭐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동일 클라우드 존 내에 혹은 아까 그 DR 다른 존에서 다른 존,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DR 서비스를 현재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센스를 판매를 하지 않고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월 베이스로 현재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현재 HADR 클라우드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현재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KT 마켓플레이스 들어가 보시면 저희 쪽 혹은 뭐 다른 LG U+나 그리고 가비아, 아이넷 호스팅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제공해주는 HADR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이렇게 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동일 클라우드 존 내에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외장 공유 방식, 복제 방식으로 이렇게 HA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통합 관제 콘솔을 통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또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프랙티스까지 다 마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내에서도 저희가 HA, DR 중단 없는 어떤 서비스 체계 그리고 100% 복구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꾸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백업, 복제만 자동화할 게 아니라 서비스 복구를 하기 위한 모든 체계도 이제 다 자동화하자. 그리고 모든 복구 과정을 전부 다 눈으로 보여주자. 자, 이를 통해서 복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자, 이런 부분 저희가 말씀드리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